안녕하세요. 제2회 주기자가 간다. 이번에는 저희가 하인브릿지 최지훈 물리치료사분을 따로 모셔봤습니다. 물리치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물리치료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로 12년 됐나요? 그 정도 된 하인브릿지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팀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 팀장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원장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면 그 환자에 맞춰서 이제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충격파 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환자의 전반적인 통증 관리랑 우리 기능 개선을 위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혹시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물리치료사 되려면 일단은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우리 3년제 전문대학도 있고 4년제 대학교를 물리치료과랑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정규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국가고시를 면허 시험을 합격하셔야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지훈 물리치료사분만의 직업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면 사실은 저는 프로팀, 우리 프로 야구팀이나 축구팀 같은 프로팀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 물리치료학과를 가게 됐고요. 그때는 물리치료사가 꼭 필수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모든 팀에 다 필수로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사람을 조금 더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혹시 물리치료사의 평균적인 연봉이 궁금한데요.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다 나와 있어서 요즘에는 뭐 어렵지 않은데 그냥 연봉으로 치면은 아직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월급으로 따져보면 기본급 1년차 신입들도 한 최소 25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인데 저희 직업상 그런 수당이 좀 많아요. 인센티브라든지 치료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수치료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효과로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혹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요? 도수치료라고 하면은 보통은 통증 관리가 1번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픈 지 얼마 안 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단기간의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만성적인 우리 자세가 안 좋아서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번 한다고 뚝딱 나아지는 건 아니고 어떤 걸 기대하면서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운동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환자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은 꼭 배우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이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조금 진짜 필요한 건데 대학교 가면 필수로 이게 이과 과목이다 보니까 대학 수학이라든지 물리, 화학, 생물을 최소 기초적인 것들은 하고 와야 이제 우리가 전공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좀 F는 안 맞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네. 유용하네요. 학생들이 이 손가락, 이 뚜두둑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 뚜두둑 소리를 내는데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우리가 관절 사이에는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다 물이 차 있어요. 활액이라고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네가 있는데 그 뚝 소리가 내는 게 뼈 소리가 아니고 그 공간이 순간적으로 좁아지거나 늘어나면서 우리 압력판 되면 뼈판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라서 할 때는 시원한데 크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고요.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두꺼워질 수 있어서 사실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학업으로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보통 승모근이나 아프면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써서 이렇게 써서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아픈 거라서
늘리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근육을 다시 써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 뭐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승모근을 뒤로 모아주시고요. 뒤로 모아주시고, 모아주실 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밑으로 여기를 조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조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천장을 바라봐주는데, 고개를 뒤로 제끼지 마시고 턱을 하늘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조이시고 얘를 뒤로 제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동작을 하시면 굉장히 필요한 완전 많이 시원한데요? 네, 시원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졸업한 후에는 어떤 직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요? 가장 대표적인 건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거고요. 병원에서 뭐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개인병원까지 물리치료실로 일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한다면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주변에 요즘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필라테스, 우리가 해부학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 관련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많이 하시고,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스포츠 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건직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이 물리치료 하시는 간부님들이 계세요.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물리치료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물리치료사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는 어쨌든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제주도 한 달 살기 가서 알바 할 수 있었어요. 다 그만두고 제주도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도 뭐 그냥 하루하루 알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우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급여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노인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 허리 통증 환자 vs 무릎 통증 환자, 어떤 것이 더 좋으신가요? 좀 좋냐고요? 통증 환자는 둘 다 싫은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한가? 그렇지. 우리가 보통은 무릎이 아픈 경우가 엉덩이 쪽이나 허리 쪽에서 체중을 못 받쳐주는 경우 무릎까지 아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가가자면 허리부터 좋아지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 어린이 환자들도 받으시나요? 네, 어린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환자 vs 성인 환자. 그래도 나는 이 환자가 조금 더 편하다. 당연히 성인 환자가 편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낫고자 하는 거는 치료사 영역은 한 진짜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본인 의지가 있어야 나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낫는 건데, 어린이들은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아파도 엄청 많이 아프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끌어주면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럼 혹시 아침 근무 vs 저녁 근무, 나는 이게 조금 더 선호한다,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150일 됐는데 어차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 근무가 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지훈 물리치료사 분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은 학생들이 진로 선택할 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물리치료과가 점점 등급이 높아진대요.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진로진학부 박주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